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7월달 모의고사를 본 날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고 그 다음에 저는 남아서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끝난 와중에 쉬지도 못하고 또 다음 주에 쓸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그만큼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강의를 녹화하고 있으니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강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면 아무래도 당연하게 현저하게도 이제 강의를 듣는 아이들이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 놓고 있어요. 그 어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듣기만 해도 기본적인 필수 어휘 정도는 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원을 통한 단어 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스킬로 어느 정도의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 연습해보는 그런 강의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 열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니 그때 한번 봐봅시다. 자, 오늘은 10강의 5번부터 할 예정인데요. 10강의 5번, 6번, 7번은 장문이에요. 그리고 장문인데 특히 내용도 어떤 일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고민해 볼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10강의 5, 6, 7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0강의 12, 13, 14도 손대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요. 거기까지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10강의 5번, 6번, 7번을 그냥 넘어가긴 그렇고 늘 하는 것처럼 이 지문에 대해서 나중에 봐도 기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간단하게 내용만 좀 요약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걸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노수영 선생님이 긴 거는 귀찮아서 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건데 아니 읽어보고 다 지금 분석은 했는데 딱히 그렇게 볼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까지만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아기 어떻게 써야 돼? 아기 코끼리가 괜찮은지 걱정하던 주인공이 잘 있는 코끼리를 보고 뭐 안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주인공이 아니죠. 근데 그 동물원에 있는 주인장에게 뭐 했어요? 그렇죠. 입사 지원했죠. 입사 지원 한 썰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입사 지원 받아줬나요? 안 받아줬나요? 받아주지 않았죠.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그냥 여지만 남겨놓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10강의 5, 6, 7은 이제 넘어가시고 10강의 8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특히 10강의 8번 같은 내용은 문장 시작할 때 거짓 명령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너무 많아서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시작할 때 보시면 avoid the miss라고 했어요. 뭐 하라는 거죠? 어떤 신화를 갖다 피하라고 했는데 miss를 갖다가 단순히 항상 신화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신화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avoid and miss니까 어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꼭 그래 믿지 말고 피해라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신화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Writing is easier at the last minute 했으니까 at the last minute 언제까지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뭐 하는 게 글을 쓰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미스를 믿지 말라는 거죠. 이거 말을 거꾸로 하면 특히 여기 보시면 더 쉬울 거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비교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글 쓰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마지막에 글 쓰는 게 더 어려울 거야 라는 벌써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글 쓰는 게 더 어렵다라고 벌써 글쓴이에 함축이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뿐일 거예요. It's popular. 자, 이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신화는 popular.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기 있는 내용이고 대중적인 내용이야. 하지만 dangerous 믿으니까 위험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죠. last minute deadline 했으니까 어떤 마지막 일은 최종 기한이 are more likely 했으니까 더 뭐뭐 할 것 같네요. to create stress.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마지막에 스트레스를 만든대요. 특히 어떤 스트레스냐면 can paralyze your thinking and ability to write 했으니까 paralyze는 무슨 뜻이에요? 마비시키다잖아요. 그러면 너의 어떤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 그 다음에 ability to write니까 글 쓸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감 기한이 다가올수록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도록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마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좀 널널히 넣고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어제 집에 가다 보니까 벌써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루 만에 지금 내용을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 준비한 내용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may feel energized by the stress. 네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느낄 수는 있어요. energized니까 굉장히 좀 에너지가 빠샤빠샤한데요. 그런데 the stress also undermines your ability. 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에너지를 받긴 받는데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또한 undermine 했어요. undermine 보시면 undermine이에요. under라는 건 아래를 뜻하고 mine이라는 건 광산이죠. 광산을 파다 이런 뜻이니까 광산 아래쪽을 더 파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산 아래를 파버리면 위가 무너지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약화시키다, 안 좋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스트레스가 또한 뭘 약화시키냐면 당신의 능력을 약화시킨대요. 어떤 능력이냐면 make logical connection and correct choices while writing 했으니까 while writing 이런 건 집어치시고 자, 어떤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능력도 약해지고요. 또 correct choice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도 약화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글쓰기가 쉽지 않아진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 로지컬 커넥션을 갖다 조금만 부연 설명해 드리면 논리적인 관계라는 것은 앞 내용하고 뒷 내용이 어색하지 않고 매끄럽게 잘 흘러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거랑 관련된 어휘가 하나 있는데요. coher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herent라는 뜻은 뭐 일관성 있는 논리 정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나온 로지컬 커넥션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제가 6년째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러한 능력을 약화시키고 근데 inevitably 했으니까 명백히도 last minute writing 자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쓰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야기시켰네요. 결과를 야기시켰으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embarrassing mistake 어떤 당황스러운 실수를 하게 되고요. omission 모르시면 일단 넘어가시고 and lack of clarity 했으니까 clarity 어떤 명확성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omission은 무슨 뜻인가요? omission 그냥 재미로 하자면 미스니까 잃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스라는 건 놓치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고 오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빡하고 놓치다 그래서 누락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누락 오미션 하면 미스 놓쳤어 이렇게. 자, finish, 또 명령이네요. finish 끝내라는 거죠. A day ahead of time이니까 마지막에 글을 끝내지 말고 a day ahead니까 하루 정도 더 일찍 끝내세요. 그리고 review your work the next day. 마지막에 그 마감하는 날은 네가 한 글을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절대 never post, publish or submit a project 뭐 하지 말아요. 뭐 포스트나 퍼블리시나 서브밋이니까 제출하거나 올리거나 알리지 마라 이 말이죠.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언제 올리지 마라는 거예요. Right after 하니까 뭐 하자마자 바로예요. You finish writing. 네가 글을 끝내자마자 바로 그 프로젝트를 올릴 생각하지 말아라. 대신에 put it aside for an hour. put it 그 글을 갖다 aside는 한쪽으로 이런 뜻이니까 그 글을 한쪽으로 치워놔라. for an hour 했으니까 1시간 정도 치워놔라. even better. 심지어 더 좋은 것은 overnight이니까 하룻밤 정도는 그냥 좀 치워놨다가 then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review what you've written 했으니까 네가 쓴 거를 다음날에 한번 잘 봐봐. 전날 보이지 않았던 실수가 다음날 보이길 수도 있잖아요. Always read what you've written out loud. 그리고 항상요, read 읽으라는 거죠. 네가 쓴 글을 갖다가 out loud니까 소리를 내서 한번 크게 읽어보라는 거죠. 왜요? Reading out loud 하니까 글을 크게 읽어보는 것은 will conceal errors and omissions 했는데 글을 크게 읽음으로써 어떤 에러나 누락된 부분을 감출 수 있대요. 벌써 개소리죠? 감추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글을 크게 하룻밤 쉬었다가 글을 크게 읽는 거예요?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실이 아니라 반대말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 리빌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실수나 누락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글을 크게 읽는 겁니다. 근데 특히 어떤 거, that you did not notice the previous day니까 네가 전날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에러들을 갖다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끝났나요? 하나 더 있네. Reading out loud. 다시 한번. 글을 크게 읽는 것은 당신을 도와주는데 locate도 되고 to locate 되겠죠? 어떤 위치를 찾는 거 아니면 뭔가를 찾는 걸 도와준대요. 뭘 찾냐면 run on sentences. 뭔가 자, 모르시면 그냥 sentences니까 어떤 문장을 찾는 걸 도와준대요. 그냥 awkward phrases 했는데 awkward란 건 어색한 어떤 문장이나 구두를 찾는 걸 도와주죠. 그리고 unnecessary ideas니까 쓸데없는 내용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run on sentence도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센텐스, 나쁜 센텐스예요. 나쁜 센텐스를 갖다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도로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run on sentence에서 무종 지문이라고 나왔는데요. 뭐 평생 그런 말 쓰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10강의 8번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마감 기한까지 글을 쓰면 잘 써져요, 안 써져요?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 되니까. 엄마 아니에요? 엉망도 아니고요. 엉망이 되니까 미리 끝내고 읽어보면서 여유 있게 검토하라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은 모의고사 풀 때도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부터 말을 했지만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제 얼굴 안 보고 들으면 더 잘 들을까요? 그 생각도 좀 나네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반 9번 문제를 풀다가 분명히 여러분들도 사람이니까 내용상 착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읽혀가야 되는 문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문장을 읽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근데 사람이 한번 뇌가 이 방향으로 머리가 흐르기 시작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어봐도 이 부분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석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 이미 뇌가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너무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은 슬며시 문제 번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끝까지 넘어가셔서 45분까지 푸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세 기본으로 풀어보시면 여기 아까 실수했던 부분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머리가 한번 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이미 뇌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읽으면 뇌가 그쪽으로 사람을 흘려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잊혀질 정도로 됐을 때 다시 돌아오시면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보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